봅시다. 우리 혹시 추우면 얘기하고 에어컨 꺼줄게. 우선 추워? 우선 끄자. 잠깐. 어. 우리 이제 보면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경우의 수 문제를 풀건 확률 문제를 풀건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되는 것들이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잘해야 되거든. 케이스 분류를 잘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각 케이스별로 각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였잖아. 그럼 이제 경우의 수나 확률은 얘도 힘들고 얘도 힘들었어. 얘도 힘들어. 그래서 사실 케이스 분류는 좀 할만했는데 요게 좀 힘든 경우가 많았을 거야.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는. 근데 이제 독립시행으로 넘어오는 순간 얘는 어렵지 않아. 각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어렵지 않아. 오히려 각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우리가 독립시행 처리하는 그 NC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으로 이제 갈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하거든. 우리가 확률 문제를 풀 때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푸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다이렉트로 확률로 가는 경우가 있어. 다이렉트로 확률로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확률로 가는 경우에는 얘가 어렵지 않다고. NCR로 쉽게 처리가 되거나 그래봤자 그냥 조금 신경 써가지고 경우의 수 푸는 정도? 근데 너네 이런 느낌은 잡았으면 좋겠어. 여기 한 번만 해볼까? 우리 중복 조합하고 완전히 같은 게 뭐지? 중복 조합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복 조합하고 완전히 같은 개념인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중복 조합 완벽하게 같은 개념이거든. 우리가 따로 계산하고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됐어. 우리 이번에 산모 킬러 문제도 마찬가지였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 NCR이 중국 그 독립시행에서 NCR이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렵지 않다고.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끽해봤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니면 그냥 경우의 수에서 기본적인 거나 조금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정도? 결국 우리는 이거 잘해야 돼. 계속 얘기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스텝 3, 스텝 4 문제들은 다 저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을 할 거거든. 그래서 케이스를 왜 저렇게 분류하는지,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하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잘 들어봅시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을 계속 낄 거라서 잘 보면서 가볼게. 160번부터 봅시다.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던질 건데 눈의 수가 같으면 동전을 4번 던지고 눈의 수가 다르면 동전을 2번 던지겠대. 그러니까 케이스가 2번인 거지. 같은 눈이냐 다른 눈이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랑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을 때야. 이게 지금 이거 무슨 문제? 조건부 확률인 거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나는 계속 어떻게 풀 거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만 볼 거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같을 때야. 그때 동전을 4번 던졌을 확률이네. 그러니까 나는 이 케이스 분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앞면, 뒷면의 횟수가 같은 경우가 같은 케이스가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다고. 맞니?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같은 눈이 나왔을 때 같은 눈 나오면 몇 번 던진다고? 4번 던지겠대. 그래서 앞면 2번, 뒷면 2번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다른 눈이 나오는 경우 다른 눈이 나오면 내가 2번 던지겠지? 그럼 이제 앞면 1번, 뒷면 1번 요거밖에 없네. 이게 전체야. 이게 전체. 이거 분해 뭘 보겠다고? 4번 던졌을 확률 요거 봐달라는 거네. 요거 봐달라는 거네. 그치? 그래서 계속 케이스 분류만 할 거야. 그럼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게 주사위를 던져서 같은 눈이 나오면 4번 던지는 거니까 요 상황을 써줘야 되지. 주사위 던져서 같은 눈 나오는 거 6분의 1 맞니? 36분의 6. 바로 할게. 곱하기 이것도 바로 갑시다. 독립시행 계산 망설이면 안 된다고. 동전 4번 던져서 앞면 2번, 뒷면 2번 나올 거야. 얘만 보면 되지. 4번 중에
앞면 2번 나오면 된다고. 그럼 얘 2분의 1의 제곱, 얘도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선생님 이제 계속 바로 쓸게.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 다른 눈 나오면 같은 눈의 반대니까 6분의 5잖아. 그치? 36분의 30이 될 테니까 6분의 5에다가 2번 던져서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그럼 얘 또 포커스 여기다 맞추면 2번 중에 앞면 한 번. 그럼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것분의 요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그냥 계산할게. 내가 계산을 안 하니까 귀찮긴 한데 얘 6이지. 6 곱하기 6 뭐야? 너무 계산 심한 거야. 6이지. 없어지네? 그게 없어지네? 16분의 1 나오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얘 2니까 하나 없어지면 2분의 1에서 12분의 5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16분의 1 더하기 12분의 5분의 16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최소 공부에서 48인가? 분모 문제 48 곱하면 답 나오겠다. 1번 나오겠네. 1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넘겨서 164번. 그래도 케이스 분류만 우리 잘 해봅시다. 지금 보면 A의 앞면과 뒷면에는 1과 2가 적혀있고 B의 앞면에는 3과 4가 적혀있는데 A를 몇 번? 3번? A를 3번 던질 거고 B는 4번 던져서 7개의 수의 합이 19 또는 20일 확률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19 또는 20인데 이거 굳이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풀 건데 얘네 둘이는 서로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인 거 맞니?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19, 20 두 가지 케이스 세서 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만 세면 돼. 합이 19일 때랑 합이 20일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풀면 된다고? 그래서 요 정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A가 나올 수 있는 게 1이면 2야. 1 아니면 2인데 3번 던지겠대. 그러니까 내가 A를 여기다 그냥 쓸까? A를 3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의 범위는 3에서 6이지. 3에서 6, 그치? 제일 작아봤자 3 커봤자 6이지. 그럼 B는 3에서 4인데 4번 던지니까 12에서 16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3, 4, 5, 6 다 나올 수 있고 12, 13, 14, 15, 16 다 나올 수 있으니까 19 또는 20이 되는 거를 요 수의 조합으로 나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19가 나오는 케이스는 하나 작을 때부터 기준 잡으면 되니까 A를 앞에 쓰고 B를 뒤에다 쓸게.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A가 3일 때 B가 16일 때 되지. 그치? A가 4고 B가 15일 때 될 거고 A가 5고 B가 14일 때 될 거고. 그치? 6이고 13도 되네? 뭐야 이렇게 많아. 6이고 13 이게 맞네.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있네. 네 가지 있겠다. 그 다음 20대는 경우는 3은 안 되지. 4하고 16. 4하고 16. 5하고 17. 6 뭐하니? 15. 6하고 14. 요거밖에 없겠다. 그럼 이제 결국은 저기서 계산은 그냥 미는 수밖에 없는 거지. A가 3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 3번 중에 뒷면 3번? 저 정도는 바로 갑시다. A는 뒷면 3번 중에 뒷면 3번, 3C3 이렇게 하고 뒷면 어차피 나올 확률 2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2분의 1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B가 16 나오려면 B16은 얘도 앞면이 3번이구나. 얘는 뒷면이 무조건 4번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계산에는 망설임이 없이 바로바로 가져야 돼.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앞면 2번, 뒷면 1번 나오면 되는 거니까 A가 앞면 2번에 포커스 맞출게. 그럼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 1제곱이니까 여기 2분의 1 세제곱인 거 계속 고민 없이 갑시다. 그 다음에 15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B15 나오려면 뒷면 1번, 뒷면 3번, 앞면 1번이면 되는 거 맞니? 뒷면 3번, 앞면 1번. 뒷면에 포커스 맞출게. 4C3에 2분의 1에 여기도 4제곱 변함없겠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계산에는 망설임 없어야 돼. 그럼 바로 갑시다. 얘 3C에 2분의 1의 세제곱 4C에 2분의 1의 4제곱. 그럼 이제 여기도 계속
통일된다는 거 볼 수 있겠지. 얘는 3C 0 될 거고 얘는 4C 1 될 거고 이렇게 되겠다. 그럼 4, 16도 얘는 A가 4가 나오려면 앞면이 2번, 뒷면이 1번 나오면 되나? 그래서 앞면 2번에 포커스 맞출게. 3C2에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얘는 뒷면 4번이니까 4C4에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그럼 똑같이 얘는 하나씩 줄어들 거고 3C1, 3C0 여기 다 같을 거고 4C3, 4C 여기 다 같을 거고 이렇게. 그럼 지금 2분의 1의 7제곱은 다 들어있는 거니까 2분의 1의 7제곱은 다 들어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 계산 안 할게. 이것만 계속 곱해가지고 다 더해서 여기다 써주면 되겠지? 써주면 되겠지? 응. 그래서 저거 계산한 게 답이 되겠다. 케이스를 계속 몇 개까지는 나눌 수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 10개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1번이 답이 나오겠대. 넘어갑시다. 167번. 자, 보자. 지금 얘는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2점, 뒷면이 나오면 1점을 얻겠대. 앞면이 나오면 2점, 뒷면이 나오면 1점을 얻을 거야. 5번 반복해서 합이 6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래. 얘도 이제 5번 반복하니까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최소 5점이지. 최소 5점이야. 그럼 6 이하라고 했으니까 5점, 6점 그냥 깨케야 2개네. 깨케야 2개. 내가 5점 받는 경우랑 6점 받는 경우 확률 각각 구하면 되겠다. 그치? 5점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지? 문장 해석이지? 뒷면이 5번 나오면 되는 거고 6점 얻겠다라는 건 뒷면이 4번, 앞면이 1번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간단한 독립시행 문제였다. 바로 할게. 얘는 그냥 2분의 1의 5제곱이지? 2분의 1만 5번 하면 되니까 얘는 앞면 1번 나올 거니까 5C1에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32분의 6 32분의 6 32분의 6이면 16분의 3 4번이 답이 되겠다. 별거 없고 169번 좀 잘 볼게. 요거 잘 봅시다. 올해 수특에 나왔던 문제랑 좀 비슷하거든. 올해 수특에 나왔던 문제랑 좀 비슷해서 얘는 내가 좀 이걸 뭐 팁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이렇게 보는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는 게 있어가지고 잘 해봅시다. 문제에서 우선 읽어보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6 이하의 M에 대해서 M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 때 A, B가 서로 독립이 되고 싶대. A,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케이스를 다 나눠달라는 거잖아.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면 다 일일이 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 독립이라는 얘기 나오면 빨리 정의 쓸 거잖아. 정의를 쓸 거야. 독립의 정의가 뭐였냐면 P A 곱하기 P B는 P A 교비와 같다. 이거를 만족해야 독립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 어떤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첫 번째는 의미를 보는 거야. 의미. 정말 독립의 의미가 뭐냐면 서로 영향을 못 주는 거잖아. 대표적인 거. 우리 사실 독립인지 아닌지 모르고 썼었는데 이제 와서 깨닫는 경우가 있어.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사냥꾼 A, B가 총을 쏴가지고 참새를 맞출 거야. 그럼 A가 참새를 맞출 확률이 0.99, B가 참새를 맞출 확률이 0.8이라고 쳐볼게. 그럼 둘이 동시에 참새를 맞출 확률이 얼마? 곱해서 0.72? 이렇게 썼다고. 왜? 왜 곱해? 독립이니까 곱하는 거지. 왜? A가 쏴가지고 참새를 맞췄어. 그랬더니 B가 막 긴장해가지고 나도 맞춰야 되는데 확률이 떨어져? 그렇지 않다고. 그치? 이게 독립의 의미야. 이런 걸 너네가 파악해야 돼. 문제에서 파악해야 돼.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걸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곱사건으로 곱하는 건 언제만 사실 썼던 거야? 독립일 때만 썼던 거야. 근데 이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 너네 지금 이 문제가 그렇잖아. 홀수 나오는 거랑 얘네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독립일 수가 있대. 영향을 안 줄 수 있대. 이게 뭔 말이야? 우리 못 알아챈다고. 알아챌 수가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뭘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정의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요렇게. 정의로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일일이 한 땀 한 땀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계산량을 좀 줄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 계산량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얘는 정말 말 그대로 m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를 다 해야 돼. 그냥 진짜 다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볼게. 자, 어쨌든 A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1, 3, 5야. 1, 3, 5야. 그래서 내가 PA를 알고 있잖아. PA는 2분의 1이지. 전체 경우에 한 번만 쓰고 갈게. 표본 공간 S잖아. 전체 경우의 수 1, 2, 3, 4, 5, 6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내가 아까 잠깐 썼었는데 요 방식을 꼭 좀 써줘. PA는 지금 2분의 1이야. 그치? 그래서 PB가 PAUB랑 같다를 풀면 돼. 그래서 만약에 M이 1이라고 쳐볼게. M이 1이라고 쳐봐봐. 그러면 사건 B는, 집합 B는 1의 약수니까 1 요렇게 되잖아. 1 요렇게 돼. 그래서 얘 M이 1일 때 PB가 얼마가 나와? 6분의 1이 나와. 그럼 12분의 1. 벌써 글렀지. 확률이 12분의 1 될 수가 없잖아. 그럼 PAUB는 지금 1, 1 하나니까 6분의 1 이렇게 나와서 아 틀리네 라고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다고. PB가 뭐랑 똑같아?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요거잖아 요거. 요거랑 얘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라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약분을 하나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을 저로 넘기면 무슨 결론을 얻게 돼? B의 원소의 개수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2배다라는 걸 알게 돼. 아이씨 뭐 저렇게 하나 똑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저기서 지금 NAUB랑 NB는 PAUB랑 PB랑 다르게 반드시 뭐야? 0도 될 수 있지만 자연수야. 맞아? 그러니까 B 뭐야? 짝수라고. NB 무조건 짝수여야 돼. 그럼 내가 좀 걸러내고 갈 수 있지. 이런 거 계산해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 한 개짜리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은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M이 2일 때 그러고 나서는 한 땀 한 땀 계산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2의 약수는 1이지. 2개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 해봐야 돼. 그래서 계산해볼게. NB 2개. A 겹이 얼마? 둘이 겹치는 거 한 개지, 한 개. 한 개 이거 된다. 이거 되네. 이거 되는 거야. 자, M은 3일 때. 그럼 이제 이거 암산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할게. 1, 3이야. 3의 약수니까 B의 원소의 개수 2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2개가 돼버리네. 탈락. 자, M이 4일 때. 이럴 때 편하다고. 4의 약수는 1, 2, 4 몇 개? 3개? 계산해볼 필요도 없지. 계산해볼 필요도 없어. 3개 안 된다고. 무조건 짝수겨야 돼. 공간 활용이 실패해서 위에다가 쓸게. M이 5일 때. B는 1 오지. B의 원소의 개수 2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2개 탈락. M은 6일 때. 이거 뭐 되겠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2개는 나오겠지 뭐. 6일 때 1, 2, 3, 6, 4개. 교집합 원소의 개수 1, 3, 2개니까 2배 되네. 그래서 요것도 되겠다. 그래서 8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은 꼭 잘 만들어 두고 가자. 선생님은 계속 경우의 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걸 잘 봤으면 좋겠고. 170번 봅시다. 이게 몇 년도 문제지? 요즘에 다 이렇게 세팅이 되거든? 18년도 문제네? 요즘 문제들도 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서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해갈게. 좀 문제 푸는 방식을 통일시키는 걸 좀 좋아하고 그랬으면 하잖아. 너희가 문제를 다 비슷비슷하게 풀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지금 문제를 보면 원점에 점 A가 있는데 이 문제 좀 잘 보자. 이 문제 좀 오늘 스텝 3 중에서 제일 괜찮은? 제일 익혀야 되는 문제 같아. 지금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갈 거고 뒷면이 나오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가겠대. 그때 이걸 반복해서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시행을 멈출 건데 Y의 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A의 좌표가 1일 확률이야. 다시 이거 뭐야?
조건부 확률이야. 맞아? y의 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잖아. 때 x의 좌표가 1일 확률이야. 그러니까 나는 y의 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는 상황 말고는 절대 쳐다도 안 볼 거야. 뭐만 볼 거야? y의 좌표가 3이 되는 순간. 이렇게 써볼게. 처음으로 y 좌표가 3인 것들만 볼 거야. 3인 것들만 볼 거야. 그럼 지금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멈춰버리니까 x좌표는 절대 3보다 작아야 되는 거 맞니? 3이 돼서도 안 되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몇 가지밖에 안 나와? 3가지밖에 안 나와. 내가 지금 3으로 끝났을 때 이렇게 해볼게. 마지막으로 꼴이 난 좌표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좌표가 0,3일 수 있을 거고 1,3일 수 있을 거고 2,3 요거 딱 3가지밖에 없겠지. 딱 나는 저 상황만 볼 거야. 그 중에서 x좌표가 1일 확률. 그럼 끝났지. 이 3개 중에서 이게 전체야. 그 중에서 요것만 보겠다고. 요것만 보겠다라는 거네. 그럼 이제 봐봐.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거야. 3이 되면 멈추거든. 3이 되면 멈춰.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돼야 돼? y좌표가 3으로 변하는 순간이어야 돼. 이게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되는 거야. 다시. 마지막 순간은 뭐냐면 y좌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2에서 3으로 바뀌는 게 제일 마지막이어야 돼. 그치? 이것만 생각하면 돼. 너희가 뭐 예를 들어서 승부차기를 한다? 뭐 7전 4선승제 게임을 한다? 어디에 도달하면 멈춘다? 이런 얘기는 다 마지막 상황을 보고 그 전의 상황을 만들고 갈 거야. 맞아? 그러면 내가 0,3에서 멈출 거거든. 골인을 할 거거든. 근데 마지막 순간이 2에서 3으로 바뀌는 순간이 돼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케이스를 봐야 돼? 0,2까지만 봐야 돼. 이 0,2가 0,3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1,3의 직전 상황인 1,2의 상황을 만들고 걔가 1,3으로 바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2,2의 상황을 만들고 걔가 2, 상황으로 바뀌는 걸 만들 거라고. 요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빨리 앞에만 봐봐. 그럼 독립시행이라고. 그냥 무슨 뜻이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은 앞면이고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은 뒷면이니까 그냥 이거 뭐랑 똑같냐면 앞면 뒷면의 개수랑 똑같은 거지. 그냥 앞면 뒷면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빨리 독립시행이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기본 원리는 놓치면 안 돼. 얘는 어떻게 돼? 그냥 2번 중에 뒷면 2번이야. 그럼 막 2C, 2도 쓰지 마. 뒷면밖에 없잖아. 2분의 1, 2분의 1밖에 없어. 공식 말고 그림이 빨리 먼저 떠올라야지. 뒷면. 그러니까 4분의 1이지.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0,2에서 0,3으로 넘어가려면 뒷면이 한 번 나와야 되잖아? 그 확률을 빨리 생각해줘야 돼. 뒷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이렇게. 그럼 1,2는 앞면 한 번, 뒷면 2번이니까 앞면에 포커스 맞출게. 3C에 2분의 1의 세제곱 바로 써도 되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요거 하려면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반드시 생각해주고. 2,2는 4번 중에 앞면 2번. 그럼 2분의 1의 4제곱 얘도 바로 쓸게.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전체. 다 더한 게 전체. 그 중에 요거 1 확률 구해달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선생님이 좀 빨리 계산할게. 2의 5제곱을 다 곱하자. 2의 5제곱을 다 곱할게. 분수 싫으니까. 그럼 2의 5제곱 다 곱하면 얘는 4되지. 얘는 6되고 얘는 6되나? 이렇게 되나? 그래서 16분의 6이 답이 되겠다. 8분의 3? 3번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잘 익혀둡시다. 요 정도가 내가 생각할 때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독립시행은 경우의 수 세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냥 요 정도가 경우의 수 독립시행에서의 끝판왕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해. 꼴이 나기 직전 상황을 보고 가는 거. 요거는 선생님 예전에 겨울방학 때 확통 수업할 때도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잘 해주고 이거 봅시다. 얘는 그냥 케이스만 좀 잘 보면 되거든. 보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에서 두 개를 꺼낼 건데 소수면 동전을 2번 던지고 소수가 아니면 3번 던지겠대. 그때 이것도 또 보자.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왔을 때야. 또 조건부 확률이네. 나는 앞면이 2번 나오는 상황을 볼 거야. 그 중에서 2개의 공이 적혀 있는 숫자의 합이 소수일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봅시다. 내가 여기서 지금 앞면이 2번 나오는 케이스는 딸랑 2가지밖에 없어. 딸랑 2가지밖에 없다고? 내가 지금 공을 꺼냈을 때 합이 소수야. 소수여가지고 몇 번을 던져? 2번 중에서 앞면이 2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 그치? 공을 꺼냈는데, 숫자 카드를 꺼냈는데 2개를 꺼냈는데 합이 소수가 아니야. 소수가 아니어가지고 3번을 던져. 그 중에서 앞면 2번 딱 요거밖에 없다고. 딱 요거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너희가 분류를 했을 때 요거랑 요거는 그냥 기초적인 독립시행이니까 요것만 잘하면 되겠다. 그치? 요것만 잘하면 돼. 그럼 내가 지금 이거 복원 추출이지. 복원 추출 맞아? 지금 공을 동시에 꺼내네. 복원 추출 아니네? 2개를 꺼내겠대. 그러면 지금 얘도 공이 합이 될 수 있는 게 3에서 7까지밖에 없지. 나는 그냥 그런 것 같아. 내가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합이 소수가 되는 거를 막 멋들어지게 풀기보다는 나는 그냥 직접 세는 게 때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직접 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요 확률과 요 확률을 따로 갈 거야. 그러면 소수가 나오려면 합이 소수가 3에서 7까지는 3 있고 5 있고 7 있나? 이렇게? 이렇게 있나? 소수가 아닌 거는 4랑 6인데 이거랑 이거는 여사건이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소수가 나올 확률 전체 경우의 수는 4C이지. 4C. 자, 3 나오는 거는 1, 2 하나 있지. 한 가지. 그치? 5 나오는 거는 1, 4, 3이 2가지. 7 나오는 건 한 가지. 이게 되겠네, 여기. 이게 되겠다. 6분의 4, 3분의 2. 여사건이니까 얘 3분의 1이겠지. 그러면 되겠지. 그러고 나서 2번 중에 앞면 2번. 앞면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3번 중에 앞면 2번. 3C2에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세제곱 바로 갑시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전체고. 그 중에 합이 소수일 확률이니까 요거네, 요거 이렇게. 선생님 조건부 확률 계속 이렇게 풀고 있으니까 이제 잘 할 수 있지? 잘 연습해서. 그래서 이게 8분의 1이고 6분의 1이네. 그럼 6분의 1 더하기 8분의 1분의 6분의 1. 이게 답이 되겠다. 24를 곱하면 되나? 그럼 7분의 3이 7분의 4인가? 5번이 답이 되겠다. 176번까지만 하고 5번까지만 하고 쉴게. 하나만 하고 쉴게. 딱 연습하기 좋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케이스를 나열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우리 이제 경우의 수 이번에 시험 대비하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경우의 수 세는 거를 그걸 이제 합쳤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잘 봅시다. 동전을 7번 던질 건데 앞면이 3번 이상 나와야 되고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이제 빨리 너희가 요 문장 해석을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를 뭐라고 해석이 됐으면 좋겠냐면, 이웃하고 싶은 거야. 맞아? 그치? 앞면이 나오는 걸 나열했을 때 이웃하고 싶은 거야.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그냥 나는 이렇게 문제를 바꿔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킬러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살짝 바꾸면 문제가 확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계속 내가 이번 산모가 미적도 그렇고 확통도 그렇고 내가 뭐라고 이런 말을 한다면 진짜 완벽한 것 같아. 진짜 문제가 너무 좋아. 다 확통도 마찬가지고 미적도 마찬가지고. 이번 확통 그 마지막 30번 문제는 진짜 잘 만든 문제야.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봐야 되는. 그게 딱 지금 정확하게 똑같은 케이스라고. 똑같은 케이스야. 예를 들어서 너네 만약에 이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상황을 만들어 보면 되잖아. 만약에 내가 앞면이
4번이 나오고 뒷면이 3번이 나오는 케이스를 볼게. 내가 아까 독립시행 처음 설명할 때 앞면 동전을 3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1번 나오는 걸 일부러 너네한테 지금 이렇게 보여줬어.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야.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독립시행에서 동전을 던진다? 이게 전부야. 그럼 지금 이런 거라고? 내가 아까 독립시행에서 NC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에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경우의 수라 그랬거든. 우린 이걸 잘 세야 돼. 저게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공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짬뽕이 됐을 때 저것만 잘 쓰면 된다고. 그럼 지금 만약에 내가 상황을 한 번만 가정해 볼게. 앞면이 4번 나오는 상황이야. 그때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 이런 상황을 보고 싶다라는 건 몇 개 한번 나열해봐. H,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뭐 이렇게 나와도 돼. 그치? 근데 막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 너희가 이렇게 한 한두 개 상황을 나열해보는 순간 만만치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왜? 앞면이 지금 4개잖아. 2개가 연속할 수도 있고 3개가 연속할 수도 있고 4개가 연속할 수도 있어. 이거를 다 세는 거는 만만치 않겠는데? 라는 느낌을 너네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네가 익혀야 되는 거야. 사실 계속 얘기했던 거지. 연속해서 나온다, 이웃한다, 무조건 어떻게 할 거야?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뺄 거야. 전체에서 이웃하지 않는 걸 뺄 거야. 너네 한 번만 잘 생각해봐. 이번에 경우의 수 시험 대비할 때 잘 생각해봐. 이웃하지 않는 문제를 많이 푼 것 같아? 이웃하는 문제를 많이 푼 것 같아? 특히 수특에서 너네 엔간하면 다 이웃하지 않는 거야. 엔간하면 다 이웃하지 않는 거거든. 왜? 그걸 너네가 셀 수 있어서야. 이웃하는 게 너네 더 어려워. 사람이랑 달라? 사람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철수 영희가 이웃하고 싶어 그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거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애들이야. 같은 것이 있는 애들을 나열할 때 이웃하는 게 훨씬 힘들어. 보통 이웃하는 거 쓸 때 방금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2개가 이웃할 때, 3개가 이웃할 때, 4개가 이웃할 때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빨라? 이웃하지 않는 걸 빼는 게 무조건 빨라. 언제? 같은 것들 나열할 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애들 아니라고. 다른 애들 말고 같은 것들. 우리가 나는 이웃하는 거 많이 푼 거 같은데 이웃하는 거 그냥 이웃하는 거 뭉탱이로 뽑아가지고 하는 거 그거 다 다른 애들이잖아. 그 서로 다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이웃하지 않는 게 빨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앞면이 3번 이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앞면이 3번일 때, 4번일 때, 5번일 때, 6번일 때, 7번일 때로 나눌 거야. 너희가 만약에 좀 많아가지고 한 번쯤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사실 마음 같아서 숙제로 내주고 싶거든. 여사건으로 풀어봐. 여사건으로 풀어보는 거야. 이거의 여사건. 지옥이 펼쳐진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냥 해볼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그래 너네가 해봐야 이거는 경우가 5개여도 이게 빠르구나를 느껴야 돼. 풀고 얘기해볼게. 자, 앞면이 3번이야. 앞면이 3번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앞면 3번 여기다 이렇게 표현할게. 뒷면 4번이지. 근데 여기에 플러스 나는 뭐가 섞이고 싶은 거야? 앞면이 연속해야 돼. 앞면 연속. 난 이걸 어떻게 해석하자고? 이웃으로 해석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경우의 수를 구해. 그리고 뒤에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의 세제곱. 뒷면이 4번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의 4제곱. 여기는 2분의 1 7제곱은 항상 다 똑같아. 근데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할 거라고 나는 전체에서 앞면이 이웃하지 않는 걸 뺄 거라고. 이렇게 뺄 거라고. 반드시 익혀줘.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맞니? 내가 7개잖아. 앞면이 들어갈 세 자리 고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7C3이야. 이게 우리가 원래 그냥 독립시행에서 경우에서 세는 거잖아. 독립시행에서 경우에 세는 거. 거기서 뭘 뺄 거야? 앞면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뺄 거야. 어떻게 세면 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제일 보편적인 건 뭐야? 내가 항상 이웃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가르쳤어? 상관없는 거 먼저 나열해. 그러고 나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 돼. 상관없는 거 뒷면 4개 나열해.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 같은 거잖아, 그치? 그거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되네. 얼마? 5C3. 근데 나는 이제 너네한테 무슨 생각을 꼭 심어주고 싶냐면 너네 맘대로 세도 돼. 진짜 맘대로 세도 되거든. 가끔은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 이게 내가 너무 자꾸 오늘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 모의고사 이번에 3모 30번처럼 풀 수도 있어. 앞면 3개 나열해. 앞면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거든. 그럼 뒷면을 어디다 내가 반드시 끼겨 넣어야 되는 데가 있지. 여기랑 여기에는 무조건 뒷면 하나 넣어야 되는 거 맞니?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제? 그럼 뒷면 몇 개 남았어? 2개 남은 거 맞아? 그 뒷면 2개가 어디 들어갈 수 있지? 하나, 둘, 셋, 4개 들어갈 수 있는 거 맞니? 중복돼 안 돼? 되잖아. 되지. 이미 내가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뭐야?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다 똑같이 나온다고. 근데 저렇게 봐야지 편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봐야지 편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다 봐야 돼. 선생님 지금 했던 얘기 기억나? 앞면 3개 놨어. 이웃하면 안 되니까 뒷면 1개씩 끼겨 넣었어. 그럼 뒷면 2개를 여기다가 넣으면 됐는데 중복 허락한다고. 잘 봐도 이번에 5월 모의고사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번에 3모 30번이 저렇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잖아. 그럼 지금 앞면이 4개일 때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갈 거야. 똑같아. 경우의 수 세고 뒤에는 2분의 7제곱일 거라고. 그럼 어떻게? 전체 경우의 수. 이번엔 74가 되겠지. 7개 중에 앞면 4개니까 여기서 안 되는 거 뺄 거야. 근데 앞면이 4개야 이번에는. 앞면이 4개야. 그러니까 너무 쉽다. 앞면이 4개야.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었어야 돼. 그래서 아니 앞면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 먼저 나열한 다음에 아니 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이게 편하다는 걸 알아. 앞면 4개 나열해서 뒷면이 몇 개밖에 없어. 그냥 여기에 넣는 수밖에 없네.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 앞면이 5개, 6개, 7개일 때는 어때? 고민하면 안 돼. 이건 무조건 연속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너네가 느껴야 된다고. 왜? 앞면이 4개일 때 요거 아슬아슬하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앞면이 5개가 되는 순간 뒷면이 2개밖에 없어서 사이에 다 끼워 넣지 못해. 그러니까 5개, 6개, 7개는 무조건 무슨 상황이 만들어져? 무조건 연속인 상황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된다. 7C5에 2분의 1에 7제곱 7C6에 2분의 1에 7제곱 7C7에 2분의 1에 7제곱 여기 답이 되겠다. 다 더한 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문제 많이 풀면 다 2분의 1의 7제곱은 가지고 있으니까 경우의 수만 쪼르륵 세고 2의 7제곱분의로 계산해주고 한 번만 얘기할게. 이거 하고 쉽게 봐봐. 얘를 만약에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p x 교집합 y지.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만약에 3번 이상이 많으니까 여사건으로 풀고 싶어. 그럼 여사건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 1에서 빼야 되지. p x 교집합 y의 여사건이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요거의 여사건이잖아. 그럼 x 교집합 y의 여사건은 뭐가 돼? p x의 여사건, 드모로 가는 법칙이야. 여사건 들어간 합집합으로 바뀌고 y의 여사건으로 바뀌거든. 너네 이거 생각하기 힘들어. 또는이잖아. 또는이야. 이거 3 여기다 써볼까? 3 이하. 또는 연속하지 않는다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3 이하인 거 세고 연속하지 않는 거 세고 3 이하랑 연속하는 거에 교집합 뺄 거야? 그거 생각보다 안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 이하거나 연속하지 않거나잖아. 그럼 이제 중복 처리를 계산해야 돼.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해봐. 1일 때, 앞면이 0번일 때,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만 세면 되거든.
그치? 아니야. 4번일 때도 세야 돼. 4번은 누가 갖고 있어? 이게 있어. 연속해서 안 나오는 한 가지가 여기 들어가. 4번일 때. 그러니까 너네 여사건으로 풀 때 다이나믹하게 줄지 않아. 똑같네. 5개 똑같잖아. 그러니까 심심하면 한번 해봐. 근데 나 너네가 이런데 이렇게 해봐야 아 얘는 저게 편하다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걸 너네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많이 시간 있을 때 해봐라. 그러면 좀 쉬었다 합시다.